2022년 6월 19일 일요일, 자정을 조금 전에 지났네요. 12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에는 지금이 이제 아침 10시 45분이에요. 미국은 이제 동부, 중부, 서부 시간이 다 틀리죠. 틀리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제가 그 미국의 그 지도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 자연스럽게 그러게 되니까 미국의 이제 보스턴하고 보스턴의 그 위치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인데 대략 동부 쪽에 있다는 것은 뭐 알고 있었지만은 그 정말 그 보니까 뉴욕에서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저 대서양 쪽이죠. 북대서양 쪽에 좀 위쪽에 있더라고. 보스턴이고 그 밑에 이제 바닷가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뉴욕이 있고, 뉴욕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워싱턴이 이제 있고 그렇죠. 그 50개 주를 이렇게 좀 다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거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미시간주, 미시간주를 그 박인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니까 이분이 지금 그 하신 그 내용을 내가 뭐 그진 다 듣고는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너무 이제 그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니까 정말 나도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미시간주를 계속 언급을 하고, 미시간주 이제 바로 옆에 보면은 그 뭐야, 범죄의 도시 시카고인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 보스턴, 뉴욕, 워싱턴, 이제 미시간주 요게 이제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가 대표적으로 일어난 주가 이제 펜실베니아주고, 그 애리조나주,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있는 이제 플로리다주, 요런 데도 좀 신경을 쓰고 이래 있습니다. 거기에 박인수 선생님이 이제 오늘 그 강의가 지금 한 2개가 이제 올라왔던데, 이제 보니까 이 전 세계의 돈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황제가 이제 분명히 이 땅에 지금 와 있다 그래요. 와 있는데 이분이 배가 고파서 시장가에서 국수를 한 그릇 사달라. 이제 옆에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전 세계 돈이 전부 다 자기 황제 돈인데 그래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국수를 한 그릇 사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분에게 국수를 한 그릇 사준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제 법비, 즉 달러가 이제 쏟아질 거다 이제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에 그 박인수 선생님이 과연 이제 그 허경영 그 총재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고, 이분은 그 역사, 세계사,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정말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분의 이제 서성이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대여섯 분 된다고. 그 중에 한 분이 강상훈 박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강상훈 박사님이 굉장히 그 박학다시 가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 기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박식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워낙 이제 아는 것이 많고 이렇게 하니까 강상훈 박사님, 특히 이제 언어의 이제 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이제 영어가 라틴어에서 나오고, 라틴어는 산스크리트가 나왔고, 산스크리트의 또 모체는 이제 한국, 우리나라의 팔도 사투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차이나, 이제 중국에 말하는 차이나는 CHINA인데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치드에서 나왔다 하더라고. CHID에서 나왔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치드는 뭐냐니까 친다는 말이잖아요. 뭐를 깨부순다, 친다, 이제 거기서 나왔다 하더라고. 아, 그런 말 하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나는 치드에서 나왔고, 치드는 이제 조각조각 낸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치드, 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옛날에 임금님한테 이렇게 대드는 것을 역적이라잖아요. 역적자에게는 사지를 잘라버리거든요. 팔다리를 다 자르는데 그 자르는 것이 이제 그 치드라는 그런 뜻도 있다 그래요. 그렇듯이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근원이 이제 거기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차이나는 한국말에서 나왔잖아요. 치드에서 나왔고, 치드는 친다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은 아주 비근한 예지만은 뭐 그런 강의가 엄청 많아요. 그런 스승님 밑에서 그분이 공부를 배웠고, 또한 이분이 이제 그림을 엄청 잘 그리고, 또 양자 물리학도 이분이 공부도 했고, 또 이제 옛날 고서체라고 있어요. 금속 문자, 고서체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또 현대 미술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현대 물리학도 박학다식하고, 고대 언어 여기도 박학다식하고, 뭐 기존 우리 세계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총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여튼 미시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미시간에 우리나라 원 역사가 거기에 이제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대조선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여튼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세계 역사를 조작, 날조한 것은 틀림없는가 봐요. 지금 이제 변희재 씨라고, 원래 49살인데 이분이 윤석열하고 한동훈,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 검사로 있을 때에 검찰총장 되기 전이야.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기 전에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에 허위 날조를 해가지고 이제 태블릿이 이제 최서원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 당시에 청와대 직원 이름이, 이름을 잘 모르겠네. 이름을 알았는데도 워낙 외울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청와대 직원이 소유한 태블릿인데, 그것을 최서원, 즉 최순실 것으로 조작, 날조를 해가지고 최순실도 감방에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도 감방에 보내고 탄핵을 시키고, 또한 이제 변희재 씨, 이 사람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 사실을 밝힌 그것 하나로서 그냥 5년 군형을 받고 2년 실형을 살았다고. 2년 실형 살다가 1년 만에 나왔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허위 날조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청와대 직원 이름이 김한수인가 그래. 김한수. 그렇듯이 허위 날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전 역사와 전 세계 역사를 하여튼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허위 날조로 한 것이 틀림없는가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완전히 이제 새로 진짜 역사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대조선, 조선이라고, 중국, 대조선을 중국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는
저 중국 그 중국이 아니고 천자,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곳이 중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미국에 있었다 그래요. 그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대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있었다. 이제 그것을 아주 그 명확한 그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이 세상에서 이제 진실을 폭로하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역사학자들이 죽음 많이 당한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저게 김정민 박사가 있는 데가 공부한 곳이 우즈베키스탄인가 그래. 우즈베키스탄하고 몽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가 그랬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그 역사를 이렇게 제대로 밝히내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어머니 죽음을 많이 당한다 하더라고. 그렇듯이 이제 그 지금 원 세계사, 원 참된 역사를 이렇게 바로 밝혀내면은 그 암살 위험이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박인수 선생님이 이제 그 어려운 속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책을 출판해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또 이제 국회도서관 이런 데서 금서령으로 내려가지고 이 책은 보지 마라 이래가지고 반납 자체를 안 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순환을 받고 있는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 그래요. 그리고 딴 거보다도 이분은 무언가 그 이주일 선생님이 말이에요. 내 하는 말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주일 씨가 항상 몇십 년 동안 무명 생활을 하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무언가를 이제 국민에게 보여주기만 하면은 자기가 한번 뜰 것이다. 이제 코미디계의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무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남겼는데, 그리고 정말 또 자기가 이제 고생 끝나고 코미디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좋은 시절이 왔는데 박인수 선생님이 뭔가를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 인류에게 이렇게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천지의 모든 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와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여왕 개미도 일반 개미하고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 똑같은 개미다 말이야. 그런데 완전 틀린다 이 말이에요. 여왕 개미하고 일반 개미하고는 똑같은 개미처럼 보이는데 완전 틀리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와 있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과연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는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이것저것 정리되고 나면은 그분의 이제 가르침을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아주 즐겨 듣습니다. 즐겨 듣고 그 다음에 내가 펜 앤 마이크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내가 좀 즐겨 보는데 아마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3구 대선 이전에 유튜브 아주 저명한 유튜브,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많은 그 유튜브에 찾아가셔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펜 앤 마이크도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펜 앤 마이크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정규재 씨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하루에 보내주는 방송량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0 시절 때에 50이라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50 시절 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제 보안사령관 할 때 이제 그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그 허화평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나이는 원래 86이네요. 한국 나이로 86이에요. 그러니까 1937년생이라고. 나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박찬종 씨보다 2살 많다고 봐야 돼요. 박찬종 씨 보고 그 정규재 씨가 그 항상 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어른이다 그래 자꾸 이러는데, 하여튼 그분보다 나이가 그 박찬종 변호사보다 2살 많아요.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50 시절을 총결산하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엄청 뭐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래 안 보잖아요. 나는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보고 다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그 뭐 삼천교육대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삼천교육대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거든. 이런 사람들로 볼 때는 전두환이라면 뭐 때려 죽일 놈은 전두환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정말 억울하게 끌려가 가지고 대죽음 당한 그런 진짜 죽은 사람들이 또 있고, 반병신대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고. 그 또한 반면에 또 전두환 대통령이 옴으로써 저기 마이클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전두환 대통령을 아주 그 이순자가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인데, 뭐 어제 아래 김건희 씨가 가서 만났죠. 그런데 그 이순자 여사는 자기 해고록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전두환이라고, 자기 남편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경제가 좋았다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이클 장도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비록 독재는 했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는 엄청 좋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산층이 만들어졌고, 또한 그 토대 위에서 국가가 발전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양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미 그 뭐 박첨지 3대 홍두건 다음에 과도기 그 체계화를 넘어가지고 청해 남조유 이재전전 도화지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듯이, 이미 전두환 대통령을 쓰기로 이미 전두환 대통령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이 섭리로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할 때 이제 그때 그 가까이 있었다고. 전두환이가 같은 그 고향은 아니지만 같은 경상도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전두환이가 그 전두환 대통령이 5.16 혁명이 일어날 때 그 서울대학교에 ROTC 교관으로 있었다고. 있었을 때에 그 당시 교장이 강영훈인데, 이제 국무총리까지 했죠. 강영훈 교장을 구금시켜 버렸다고. 대단하지. 구금시켜. 왜 구금시켰느냐면은 이제 그 군악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가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시가 행진을 함으로써 5.16 혁명이 이제 성공이 됐다는 것을 서울 시민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어떤 큰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이벤트를 구상을 했다고. 근데 그걸 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에 참 멋진 군복을 입고 말이에요. 막 그 군악대들이 쫙 시가 행진을 하면서 5.16 혁명이 이제 일어난 데 대한 어떤 그 찬성의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그걸 자기가 했다고. 강영훈 그 당시 교장을 구금시키니까, 그래 놓고 이제 그걸 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 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은 그
정말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이야 전두환 때 그 당시 이제 대위한테 이제 어디 갈 때 봉투를 2개 주더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는 너도 이제 자기가 이제 군대 가면은 자기 밑에 뭐 부하들이 있으니까 부하들하고 회식하는 데 쓰고, 또 하나는 그 당시 군인들 봉급이 형편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집사람한테 줘가지고, 물론 뭐 전두환 대통령의 그 부인 이순자 여사의 아버지는 장군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살기는 친정이 잘 살지 자기는 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도 그 미장원인가 뭐 그걸 하면서 그걸 했어요. 이화여대 그 의과대학 다니다가 결혼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화여대 그 교칙상 이제 그 결혼하면은 퇴학이라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는 퇴학을 당하더라도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만큼 그 서로 사랑을 한 거야. 연애를 했다 이거. 그런데 생활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그 봉투를 하나 더 줬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고 1961년 이제 그 그 뭐라 그러나 그 당시는 그 혁명 의장인가 뭐 그렇다고 그 당시는. 그때 그 그림도 대통령 되고 죽었던가 아마 막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그걸 보고 배워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고는 이제 항상 그 밑에 사람한테 봉투 2개를 줬다더라고. 하나는 부하들하고 회식한 데 쓰고, 하나는 자기 집사람 갖다 줘라 뭐 그런 말이 있고 그랬던데. 그래 내가 왜 이런 이야기 나왔냐면은, 화평 씨가 이제 오늘 그 뭐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그 자기가 이제 보안사령관으로 모시고 있었을 때에 자기가 전두환 그 당시는 이제 투스타드 보안사령관이 11.6 날 때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쏜 그 총탄에 의해서 시해당했단 말이에요. 그 무렵에 한 10개월 뒤에, 그러니까 한 10개월 뒤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더라고. 상상을 못했다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운명이다 그러더라고. 운명에 의해서 그러한 바람을 타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다. 마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바람이다 이래가지고 바람은 곧 꺼질 거다 이랬지. 뭐 나 역시 그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이제 그만두고 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안 했지. 반드시 이거는 허경영 총재님이 된다 그랬었지. 그걸 생각 안 했다고. 그렇게 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지금 오늘이 이제 2022년 6월 19일 일요일 먼저 새벽인데, 아직 이제 자정이 조금 전에 지났는데, 앞으로 한 5개월 뒤에는 이제 어떤 현상이 올까 내가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5개월 뒤에는 얼마만큼 될까 이제 이러니까, 오늘 그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에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저 청와대에
있었으면은 아마 4개월 이내로 아마 탄핵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면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행운이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행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마 또 며칠 전에는 그 용산에서 이제 풍수를 잃어보면은 우백호가 좀 발달돼 있다 이러더라고. 뭐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뭐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그러면서 우백호가 발달됐다는 것은 그 자기 처 김건희 여사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잘 이제 이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김경재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경재라고 있어요. 그 이번에 대선에 출마한 사람인데 이분의 천적이 박지원이라고, 전 국정원장 한 사람이 자기 천적이라고. 마치 변희재 씨의 천적이 누구냐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천적이거든. 그렇듯이 김경재 씨의 천적이 박지원이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뭐 국정원장 그만두고 말이지 대긴 나불거린다 그래서 샀는데, 김경재 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질문을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고 오늘 그 답변이 나오던데. 말하다 보니까 또 딴 방향으로 갔는데, 그럼 오늘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가 오늘은 그저 누구냐 하니까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오늘이 아니고 어제지, 18일 날은 그저 심정민 소령이라고, 금년 1월 달에 이제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아마 비행기를 가다가 뭔가 비행기 이상으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가 봐요. 추락을 하게 될 때에 자기가 비상 탈출을 하면은 자기 목숨은 사는데, 그 비행기가 민가에 떨어지게 되면은 민간인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 깨잖아. 그러니까 비행기가 떨어져 버리면은 민가가 박살나고 말이지. 거기에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무고한 민간인들의 이제 희생은 막아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가 탈출하지 아니하고 비행기 조종을 이제 끝까지 잡고 있다가 야산에 이제 떨어짐으로써 자기는 죽었지만은 국민들의 이제 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그 생명을 이렇게 지켰다. 이래서 살신성인한 사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이 치하를 하고 그런 분이에요. 대위였는데 이제 죽고 나면은 한 등급 올려주니까 소령으로 됐는데, 그 심정민 그 소령에 이제 추모하는 음악회가 있었던가 봐요. 어제 6월 18일 날.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아래는 저기 김정숙 여사를 진짜 비공개로 만났고, 그전에는 이순자 여사를 만났고, 그전에는 이제 권양숙 여사를 만났고, 또 뭐 행사가, 그리고 이제 권성동 그 의원이 이제 주장하는 대로 그 사선 의원, 그러니까 사선 의원 같으면 국회의원을 16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한 11사람 되는 모양인데, 국민의힘에 사선 의원이 11사람 정도 있는가 봐요. 대단하죠. 국회의원 한 번 되기도 힘드는데 4번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부인을 불러가지고 먼저 뭐 사모님 했다가 또 언니 부르고 이렇게 이제 했죠. 이래 하니까 그 유튜브에 이래 보면은 고성국이라든지 저기 박찬종 그리고 정규재 이런 팀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싸는 그런 스타일이고, 좌측에 있는 저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유튜브예요. 그
그에 비해 가지고 정규재 씨는 좀 공정하게 보고 삐딱선 TV라고 있어요. 삐딱선 TV라든지 기타 이제 딴 방송에서는 특히 삐딱선 TV는 정말 막 입에 거품 뭅니다. 막 그런 48랩이라든지 또 이제 서울의 소리 또 열린 공감 TV 이게 이제 좀 요즘 그 이름을 바꿨는데 하여튼간에 그 열린 공감 TV 요런데 특히 삐딱선 TV에서는 막 입에 거품 물면서 그 김건희 그 여사의 행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오마이뉴스도 그래요. 지난주에는 팝콘 먹고 뭐 영화 보고 그 브로커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그걸 보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입에 거품 무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입에 거품 문다는 표현이 좀 그렇는데 하여튼간에 굉장히 이렇게 반대를 심하게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잖아요. 70억 인구 전체가 다 궁합이 맞으니까. 또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좋은 점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김건희 여사도 이제 전에 그 자기 이제 가짜 그 박사 학위 논문에서 이제 표절이 심했고 또 허위로 이제 이력서에 기재를 해가지고 교수가 되는데 이제 그 기초가 됐다고 상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상은 그 업계에서 굉장히 권 있는 상인데 그것을 수상도 안 했는데 수상했다. 이제 그것을 기재를 해가지고 교수가 되는데 그게 뿌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그게 이제 다 드러나니까 자기가 이제 그 나와서 이제 국민에게 이제 사죄하는 그런 해견을 했잖아요. 그래 할 때에 뭐 앞으로는 이제 조용하게 살겠다. 이제 그랬는데 왜 이렇게 설치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여러 유튜브에서 반대가 심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그날에 어떤 말을 있었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검찰총장의 부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더라고. 그렇듯이 이제 그 말 하려고 내가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허화평 씨도 자기가 한 11억 사건 나고 한 10개월쯤 뒤에 그 딱 10개월이죠. 10개월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육군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다더라고. 김건희 여사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이 대통령 이제 그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돼가지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다더라고. 그렇듯이 이제 미래는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 달쯤 이제 앞으로 한 5개월 뒤에 이제 내일 모레가 6월 21일이 이제 화요일 날이 이제 하지거든요. 하지인데 이제 하지 다음에 이제 대서, 소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그러니까 한 10번 절기가 오면은 한 150일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대충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한 금년 11월 달쯤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내 생각을 해보면서 가만 보니까 그때쯤 되면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7일까지인가 그때 약 한 달간이에요. 약 한 달간. 약 한 달간 월드컵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그 4강에 들 때가 2002년이었다고. 2002년 지나고 딱 20년 뒤잖아요. 딱 20년 뒤에 이제 또 이제 월드컵이 이래 있는데 이번에는 월드컵 개최하는 데가 보니까 카타르가 어디냐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른쪽에 그리고 쿠웨이트 밑에
거기에 있더라고. 거기에 있는 나라에서 이제 그 하는데 석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뭐 1인당 GNP가 상당히 높은가 보더라고요. 카타르에서 이제 그 월드컵이 열리죠. 이제 금년 11월 21일부터 열리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거기에 이제 참가하는데 H조더라고. A, B, C, D, E, F, G, H 여덟 번째 그러니까 48이 32강 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조가 아프리카에 이제 그 피파 랭킹 60위가 가나인데 가나라 하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가나의 수도가 아크라거든. 그러니까 우리 저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께서 수도 이름을 하면서 가나 가지 말고 앙크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가나의 수도는 아크라다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가나가 피파 랭킹 60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피파 랭킹 이제 8위가 이제 포르투갈이고 그 다음에 저 남미 쪽으로 가가지고 저 아르헨티나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우루과이가 있는데 거기 이제 피파 랭킹 13위더라고. 13위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이제 피파 랭킹 29위더라고. 그 피파 랭킹 이제 8위 포르투갈, 13위 우루과이, 29위 한국, 이제 60위 가나 이제 요 팀인데 여기서 이제 네 팀 중에서 이제 두 팀이 16강에 올라가고 두 팀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그 우루과이를 이겨야 된다고. 포르투갈 이기면 더 좋겠지만은 하여튼 그러기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과연 11월 달쯤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펜앤마이크에 그 정규재 씨가 이제 고정적으로 나와요. 정규재 씨가 나오는데 이거 안경을 끼야 37번째라네. 정규재 씨가 나오는데 정규재 씨가 그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하고 이제 허물없는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 80분 정도 하던데 안 그래도 나도 이제 그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에서는 지금 위기의 남자로서는 이준석이고 민주당에서 위기의 남자가 이제 이재명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그런데 그 이준석이 이제 왜 위기의 남자냐 그렇게 하면은 저 보수 유튜브에서 이제 있는 그 저 이봉규 그리고 고성구 그리고 박찬종 씨 이분들이 한결같이 이준석이의 퇴장을 굉장히 그 요구하는 그런 방송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이제 지금 현재 뭐 이런 말은 이미 텔레비 뉴스로 이제 계속 나오니까 성상납 문제로 이제 코너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각서서 준거 그 이제 그 이준석 그 대표의 이제 비서실장인가 이분이 김철근 씨가 대전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뭐 7억 원을 주고 이제 그 각서서 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 이 문제는 두 번째고 이 각서서 준 거 이제 이것이 뚜렷한 그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대표로서의 이제 품위가 떨어지게 했고 이래서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변희재 씨 이야기를 내가 이제 좀 잘 듣는데 변희재 씨는
지금 그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판도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다 말이에요. 그건 아는 사람은 알고, 윤석열은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서열 뭐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 자기 목숨이 이제 산다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변희재 씨 말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준석이가 죽게 됐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김건희한테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지금 그 권양숙 그 여사 찾아갈 때 김해 봉화마을 권양숙 여사 찾아갈 때에 옆에 이제 데려갔던 그 여성들 뭐 이 사람이 뭐 사적인 사람을 데려가면 어떠느냐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 말이 김건희 여사한테 좀 내를 좀 살려달라 이제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진중권 교수 이 사람도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이렇게 옹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진중권하고 이준석이가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할 때 이제 그 변희재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상납 그리고 이제 무마하기 위한 어떤 그 각서 써준 거 김철근 씨를 보내가지고 김철근 씨가 가가지고 각서 써준 거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 그 생각을 내가 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본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점성학 티르 이분이 또 이제 논평하는 것도 내가 이분은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점을 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도 다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뭐 이 지구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현상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도 내가 굉장히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분의 점성학 티르 하시는 분도 상당히 백발백중이라더라고. 자기가 예측한 데 대해서 그게 전부 다 맞아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이분이 하루에 한두 개씩 꼭 올려요. 그러니까 그 전해철이 이런 사람들 전해철이가 이번에 얼마 전에 행안부 장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전해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평론해요. 하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 위기에서 극복할 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뭐 죽을 운수인데 액통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빼도 막도 못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래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그 펜앤마이크 정규재 씨하고 한 80분 정도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 상당히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든지 이제 사람을 설득을 하는 것이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진실을 가지고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준석을 두고 말이죠 엄청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마치 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듯이 내야 뭐 바르게 보지만은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가짜 뉴스라든지 뭐 언론에서 조작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뭐 허황한 사람으로만 계속 보도를 하고 그런 찌다시가 많이 도니까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그렇다고. 만약에 바로 알았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허경영 총재님이 찾아가 가지고 축복을 받고
명패도 하고 하늘궁 건립하는데 자기가 엄청 그 성의를 표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옆에 와가지고 시장바닥에서 국수 한 그릇 사달라 하고 있는데 그 국수를 사준 사람은 법비 달러에 예? 달러비를 이렇게 맡게 된단 말이야. 돈벼락을 맡게 된다고. 마치 그 내 전에도 그 내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한신이라고 초안지에서 그 항우하고 항고자하고 피 터지게 싸울 때에 한신이 처음에는 항우한테 찾아가니까 항우가 보더만은 직격랑을 시켜버렸거든.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한 대위 정도 이렇게 벼슬을 주니까 이 사람은 육군 원수를 시켜줘야 될 사람인데 별 5개를 줘야 될 사람인데 대위 정도밖에 안 주니까 나라는 존재를 못 알아보니까 한신이 항고조한테 가버렸다고. 그래 가지고 항고조가 유방이 백전백패하다가 한신이를 육군 원수로서 채용함으로써 항우가 천하장사 항우, 역발산 기계세 항우가 그 전쟁의 짐으로서 중국 역사를 400년 동안 이끄는 한나라를 이제 건설했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한신이가 젊은 시절 때에 모든 위인들은 다 파란만장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한 큰 그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의 그런 모진 서러움, 압박,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단련을 받고 어려움을 받은 만큼 자기가 잘 된다고. 그 마치 그 대장간에 가면은 말이에요. 큰 어떤 그 대장간에서 많은 그 농기계 또 이렇게 만들고 뭐 칼도 만들고 하잖아요. 할 때는 자기가 얼마만큼 그 시뻘건 그 용광로 속에 달가짓느냐. 그리고 또 시뻘게 달갔다가 다시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달갔다가 또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달갔다가 또 찬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두드린다고. 망치로 막 쉘이 쾅쾅쾅쾅쾅쾅 두드리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시뻘건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두드리 맞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명금도 나오고 좋은 기계가 나온다고. 그렇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자기가 실패를 많이 했느냐.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야.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못 알아보고 서러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렇듯이 한신도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고. 그럴 때에 그 불황아 다리 사이로 기에 들어갔다고. 그거는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그럴 때에 이제 또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맹자에 나오는 말이 딱 맞단 말이야. 천장강 대이 뭐 사인야인데 필선 녹이 심지하고 고기 근거라고 아기 체보하여 불란 기소에 하나니 시고는 동심인성하여 정의기소 불능이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이라고. 하늘이 장차 이 큰 사람을 낼 때는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을 수고롭게 하고 아기 체보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기 신행하여 그 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란기소히 하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고. 전부 다 이것도 실패 저것도 실패 이것도 실패. 국회의원 전부 다 떨어져. 서울시장 보궐선거 떨어져. 3구 대선 떨어져.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느냐고. 그런 내가 그 맹자의 그 기절을 보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허경영 신인님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울어라 열풍화를 또 생각나거든. 괴로워도 말이야. 웃음으로 보내는 이 마음. 그 허경영 총재 신인님은 세 사람의 여인이 있다고. 어머님, 흙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님. 그리고 이제 김명숙 선생님.
그리고 이제 누님, 이화여대생 누님, 그 세 분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 기절 생각하면 이제 그 동백 아가씨도 생각나고, 또 그 뒤에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줬던 그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는 걸 많이 봤거든. 진짜 막 입에서 거품 나올 정도로 막 지지를 하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욕을 엄청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놓은 사람들, 내 이름은 막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걸 겪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아팠겠느냐고.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찬물 들어갔다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또 찬물, 얼마 전만, 며칠 전만 하더라도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뭐를 쌓고 말이야. 그 축복을 줬는데 성추행이래. 그래. 그런 게 겪을 때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또 언론으로서 두드려 맞느냐고. 아이고. 그래, 이제 저 한신이 이야기할 때, 한신이도 이제 그렇게 당금질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그때 한신이한테 밥을 갖다 준 여자가 있었다고. 그 여자의 은혜를 잊지 못했다고. 한신이가 잊지를 못하고 자기가 이제 그 천하를 통일하고 왕이 됐단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가지고 금을 한 상자로 줬다고. 그 은혜를 몇십 배, 몇백 배를 갚았죠. 그렇듯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할 때 같이 이제 하늘궁 건립에 이렇게 동참을 하신 분, 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축복을 주고, 축복은 또 얼마만큼 우리에게 몇십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그 가치 있는 것을 주느냐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참 1조, 10조 원의 가치를 100만 원 받고 이제 하는 건데,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사람들이.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준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도저히 이제 빠져나올 것 같은 액통속에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점성학 T를 보시는 분은 이준석이가 잘 빠져나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싶었더만은, 가만보니까 이제 정규재 씨,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이분하고 펜 앤 마이크에서 하는 대담을 보면서 내가 설득을 당했어요. 보니까, 그 이야기를 맨 처음에 꺼낸 데는 이제 가세연이라고,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이하고 김세의 두 분이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강용석하고 김세의는 이제 헤어졌죠. 헤어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강용석은 스페인에 이제 바르셀로나인가 뭐 지금 거기에 가는 모이던데, 갈 때 자기가 이 사람은 해외 나가가지고 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제 출국 금지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실행은 못 옮겼다더라고. 이 사람을 출국 금지시켜 달라. 그런데 그 가세연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퍼뜨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변희재 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김건모 뭐 가수 이제 그 뭐야 가수 유명한 노래가 있죠. 따라 하기도 힘드는데, 자기 애인하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대기 다 탔는데, 그 뒤에 이제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뜸했다고.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다툰 그 여자친구하고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서로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됐다 해서, 있을 수 없는 뭐 일이기에 뭐 그런 노래가 있죠. 따라 하기도 힘들고, 그거는 뭐 내가 따라 부르기도 힘들어서 따라 하지도 못하겠는데,
그 노래 부르는 김건모가 지금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된 것이 그 강용석 변호사지. 그 변호사가 없는 말을 퍼뜨려 가지고, 그러니까 김건모 부인이 이병헌이라고, 영화배우 이병헌이하고 동거를 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사실을 퍼뜨렸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증거가 있느냐 하면은 증거가 없다 이 말이야. 어떤 영화 배우의 부인이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을 가지고 김건모 부인하고 그 이병헌이하고 동거를 했다 이렇게 직접 한글로 이제 확신을 해가지고 그 말이 이제 퍼뜨리니까 그 여파로 해서 이혼을 하게 됐다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변희재 씨 말로는 강용석 이 사람은 반드시 구속이 돼가지고 깜빵에 좀 있어야 될 사람이고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하더라고. 며칠 전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성상납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놓은 데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정규재 씨가 이제 대담을 하는데 뭐 이 사람은 빙빙 돌려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데 대해서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 갔다 온 데 대해서 엄청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이가 그렇게 좀 허물허물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가서 이제 거기는 무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무기를 줬느냐 하면은 확실하게 상대방이 이기겠다는 그것이 확신이 들 때 이제 무기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무기를 함부로 줄 수가 없대. 그러면서 이제 뭐 상당히 이야기가 기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다 옮기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가마 그 판단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내가 판단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정규재 씨가 바로 물어요. 대놓고 물어요. 성이 있었느냐? 두 번째는 성상납이 있었느냐?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쉽게 말해서 성관계가 했느냐?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성관계를 했으면은 그것이 자기가 이제 돈을 주고 매매를 했느냐? 안 그러면은 돈 안 주고 상납 공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딴 사람이 이제 뭐 상납해 주는 거, 돈을 딴 사람이 주고 자기는 성관계를 맺은 거, 이제 그 두 가지를 물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펜 앤 마이크는 이제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70만 명인가 80만 명 되니까 그래도 좀 난잡한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뭐 이렇게 삐딱선 TV처럼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삐딱선 TV가 함부로 안 돼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품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성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성상납이 있었습니까? 핵심적으로 그걸 묻더라고. 처음부터. 그러니 물으니까 성 없었다. 이제 그런 관계는 없었다. 두 번째는 상납 없었다. 두 개 없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정말로 국민의 힘이 개혁 해야 될 그런 사유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김철건 자기 비서실장한테 이제 7억 원을 김철건 씨는 재산이 3억밖에 없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7억을 주겠다는 그 각서를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성상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7억 원을 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게 말이 이제 와전되고 부풀려져서 그랬는데,
그 김철근 씨 하는 말은 어떤 의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잘 되니까 그 7억을 투자를 하면은 매월 700만 원을 줄 수 있다. 그런 사업 구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철근 씨가 이준석의 비서실장이지. 이분이 자기 지인들한테 투자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그런 관계더라고.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지게 되니까 내가 가보니까 펜앤마이크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준석은 그냥 살아남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잘릴지도 모르지. 뭐 잘리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펜앤마이크를 본 사람들은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그 인식을 많이 좋은 걸로 바뀐 걸로 봐야 보더라고. 지금 이제 그 언론을 바로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한쪽에 이제 민주당의 위기의 남자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지금 국민의힘당하고, 국민의힘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장제원이하고 권성동이인데, 그 장제원이하고 이제 김무성이하고는 엄청 가깝다고. 그리고 정무수석으로는 또 김무성, 장제원이가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이제 앉혔다고 하니까 뭐 이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팀들하고 이제 민주당의 수박들, 이제 이낙연 일파들이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또 이낙연 일파만 그런 게 아니고 저게 또 옛날에 그 동교동계 그 가신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재명이를 싫어한다고. 이재명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김경재 씨가 나와서 하는 말도 이제 그렇더라고. 박지원이가 자기가 이제 대표로 나가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이제 구동교도계에서도 싫어하고 이낙연계에서도 싫어하고 이러니까 박지원이가 나가가지고 나는 대통령의 욕심 없고 당권에 이렇게 맡아서 하고, 이낙연이가 이제 대권에 2년 뒤에 넣으면은 뭐 안 되겠느냐, 이제 뭐 그런 말을 이제 얼마 전에 그 박지원이가 이제 그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재명이는 당 대표도 못 되고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김경재 씨가 과연 그렇게 될까? 이제 그런데 이재명을 또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양문석 씨라고 이번에 그 경남도지사 나와가지고 떨어졌는데, 이분이 이제 또 나오고 변희재 씨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이의 또 엑스파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들고 치야돼 가지고 맞불을 세게 막 서로 부딪혀버려야만이 이재명이 산다. 가만히 있어가는 죽는다 그러더라고.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5개월 뒤에 뭐 이재명이가 구속돼가지고 깜빵에 있을지, 뭐 월드컵은 한참 그건 안 일어나겠어요. 뭐 모르지. 카타르에서 무슨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월드컵 개최를 못하면 할 수 없지만은 뭐 그런 일이 없는 한은 이제 11월 21일부터 12월 뭐 18일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월드컵 분위기고, 그 속에서 이재명 씨가 뭐 깜빵에 있을지 나와 있을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이도 뭐 기억 속에 사라질지, 뭐 지금 누구 말대로 뭐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뭐 공부를 할지, 안 그러면은 당 대표를 계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확실한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인식이 하루하루 달라져서 21대 대통령으로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거, 그건 확실하다고. 그래서 몇 년 며칠 날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이 점점 짧아져 오고 있다. 이상 하겠습니다.